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드니 생활 많이 하시면서 어떠세요? 저는 시드니가 죄송한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자꾸 겨울이 추워져서 겨울이 옛날 한 10년 전 멜번만큼 지금 자꾸만 추워지는 것 같아요. 요새는 멜번이 사실 지금 더 추워지기는 하지만 그래서 다른 이유보다 부동산의 가격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오히려 기후 때문에 자꾸만 위로 올라가고 싶다. 겨울 되면 자꾸만 위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드니하고 저희가 한번 제목을 이때까지 저희가 엑스포라고 그랬었는데 시드니 대 퀸슬랜드 비교 세미나라고 저희가 제목을 처음 좀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래서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조금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저는 호주 온 지 89년에 와서 이제 31년 됐는데요. 해가 가면 갈수록 특히나 자영업들 너무나 힘들고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시드니에 지금 자영업들 너무 많이 힘들어지는 걸 보는데 그중에 저는 이제 조금 나름대로 주범이라 그럴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를 찝는 건 저는 사실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사람들이 여기 이 시장을 자꾸만 안 보는 거예요. 시드니를 조금 더 안 좋아하고 오히려 퀸슬랜드나 다른 도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특히나 많고 워낙 거기에다가 한 25,000 정도 왔다 그러죠. 보통 1년에 25,000에서 30,000 정도 왔다 그러는데 지금 거의 한 많이 줄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많이 줄으니까 이제 지금 시드니에 있는 비즈니스들 대부분 다들 보시면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는 대부분 다들 노동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뭐 세차장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뭐 식당도 그렇고 전부 다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 노동력이 거의 워킹 홀리데이 사람들이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시드니의 비즈니스는 점점점 제가 보기에 점점 어려워지고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요새 보시면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만 그동안에 이제 바잉을 많이 해봤었던 분들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 이제는 나 상업용 사고 싶다. 상업용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상업용 하시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조금 반대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니 여러분들이 쇼핑을 하시면 특별히 맛집 이외에 쇼핑을 어느 집에 무슨 뭐 옷가게가 좋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차 세워놓고 쇼핑하세요? 거의 그런 일은 없어요. 아주 맛집들도 사실은 쇼핑센터가 결국은 다들 주차 공간이 다들 너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호주의 대부분 비즈니스는 계속적으로 더 쇼핑센터가 비대해진다라는 거예요. 쇼핑센터가 조금 덤덤 더 커지고 거기에 주차시설이 많고 그리고 지금은 골드코스트 같은 경우 보면은 쇼핑센터에 프리 파킹 아워를 5시간까지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지금은 굉장히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커머셜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교포로 살기 때문에 여기가 뭐 사실 우리가 완전 주류로 사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시는 거는 한 500만 불에서 한 1000만 불. 여기가 500만 불에서 5밀에서 10밀 여기가 가장 조금 애매모호해요.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 무슨 5mm 안 맞냐 이랬을 수 있는데 상업용으로 봤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비즈니스에 저희가 이제 부동산의 군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로 얘기할 것은 이제 주거용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제가 그 말씀을 사실 왜 드렸냐면 이 토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는 2018년은 한 번도 우리 전 세대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2018년을 살아요. 그건 당연한 얘기지. 2018년이 뭐 2016년에 있었냐? 2018년이 당연한 얘기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은 한국하고 호주하고 가장 최저 금리 시대예요. 금리가 가장 싸요. 1.5로 양쪽 금리가 전부 다 가장 유사일에 가장 쌉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국에서는 지금 돈 벌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가지를 갖고 돈 벌 수 있는 거가 한 가지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워낙 강세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민자로 사시면서 얼마나
환율에 센시티브한지 모르겠는데요. 환율에 사실 센시티브 하셔야지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목돈은 만드실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년 전만 해도 2년 전, 3년 전만 해도 환율이 1,000원이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오늘 날짜로 제가 808원 얼마인가 그렇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벌써 20%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를 그냥 앉아서 시간만 버리고 20%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환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들 제가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다들 저희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세일즈맨이 돼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호주가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호주가 지금 영주권이 너무 어려우면서 사실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되는 우리 교민들이 가장 고민해야 되는 거는 제가 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의 교민 수를 늘리냐는 거예요. 교민 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적체돼서 가면 사실 비즈니스가 웬만한 비즈니스들 다 비전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늘어나야 돼요. 워킹이 늘던 불법 체류가 늘던 뭐가 늘던 다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그 어디에서고 느는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지금 있냐. 제가 깨달은 방법은 뭐냐면 한국이 지금 이렇게나 지금 워낙 강세기 때문에 워낙 지금 너무나 스트롱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2년 전, 3년 전에 인베스트먼트 할 때는 1억을 갖고 10만 불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12만 불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나 지금 강세에 이럴 때에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지금 투자하게 해야 된다라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금 호주의 부동산 가격, 특별히 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가장 많이 올린 주범이 누굽니까?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중국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인데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뭐 옛날처럼 막 8층은 다 사고 9층은 다 사고 뭐 이렇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시드니는 거의 전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러냐고요. 가장 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건 어쨌든지 중국 애들이 돈을 못 갖고 나와요. 자, 이거와 중국 사람들이 지금 돈을 못 갖고 나오는 이 시점에 대비해서 한국은 지금 어떠냐. 한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008년부터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가 누구나 리밋이 없어요. 누구나 투자할 수 있어요. 리밋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같이 설명할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민자로 살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가 지금 원화가 이렇게 지금 강세에 있고 금리는 지금 어떠냐면 22개월째 지금 금리를 안 올렸어요. 호주에서 이렇게 22개월이라면 거의 2년이에요. 2년 동안 1.5에서 하나도 올리지 않고 지금 계속 이렇게 같이 갔었던 시절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나라의 지금 이자율 둘 다 낮죠. 그리고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환율이 지금 뷰티풀하다고요. 엄청 좋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부동산은 여러분들 나의 내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외적 조건이에요. 이자율이 일단 낮아야 돼. 예를 들면 여러분들 90 여기가 91년 막 이랬었을 때 19% 18%까지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나 그럴 때 예를 들면 부동산 사세요. 부동산 사세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외적 조건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잘 받으신 분은 3.75 뭐 이렇게도 받으세요. 아주 잘 받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 외적 조건에 지금 그때를 지금 이용해야 된다라는 시기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100세 시대라는 거죠. 100세 시대. 100세까지 우리가 보통 한 65세면 거의 다가 은퇴인데 100세까지 우리가 나머지 35년을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이제는 안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살아요. 요새 한국에서 요새 가장 큰 욕이 그거래요. 재수 없어서 200세까지 살아라. 지금은 200세까지 살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뭐 줄기세포니 뭐니 해서. 그럼 도대체 호주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퀸슬랜드 시장이라는 거가 퀸슬랜드 자가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슬그머니 관심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는 예측을 했었어요. 벌써 저는 2년 전부터 이제 시드니가 이제 내려갈 시점이 옵니다라는 거 얘기를 계속 해왔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은 바로 옆에 피부에서 느껴요. 옆에 있는 집을 내놔서 그게 낙찰이 되든가요? 지금 2년 거의 3년 만에 지금 낙찰률이 확 떨어졌어요. 시드니가 무지 좋았었을 때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97, 96까지 올라갔었어요. 낙찰률이. 내놓으면 거의 다 경매가 됐든 낙찰이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60% 언더예요. 확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이 되고 쉽게 얘기하면 반이 되고 반은 낙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호주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있을 것이냐. 저는 확언하건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퀸슬랜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퀸슬랜드는 4베드를 50만 불 언더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4베드 하우스를. 그쵸? 매력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시드니 시장하고 퀸슬랜드 시장을 오늘 좀 분석할 거고 도대체 퀸슬랜드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오늘 좀 할 거예요. 저희 회사 간단하게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2007년에 저희 회사는 만들어졌고요. 계속 저희 회사는 특별히 제가 세미나라는 거를 통해서 저희 회사를 조금 많이 알리려고 처음부터 노력했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런 거예요. 세미나를 하면 제가 세미나를 갖고 준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저희 같은 회사 이렇게 프로젝트 마케팅 하는 회사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프로젝트 마케팅은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뭐 하시려고 오신 거냐면 사실은 정보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여러분들 부동산이에요. 동산 움직이질 않아요. 동산은 이게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금을 이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또 팔 수 있어요. 그러나 부동산은 특성이 뭐냐면 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부동산을 살라 그러면 무슨 물론 행위 자체는 여기서 이루어지지만 저쪽 그거를 사는 거예요. 결국 어드레스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똑같은 부동산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 틀려요. 주소가 다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부동산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서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부동산이 전부 다 틀리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랑 또 동일하냐면 사람이랑 같아요. 사람이 세상에 지문이 다르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예를 들면 이 두 분이 결혼을 하고 이러는 것처럼 나의 딱 짝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도 평생에 내 짝이 되는 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38자 시드니 대 퀸슬랜드 부동산 이렇게 비교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6월에 저희가 세미나를 시드니에서 한 번 더 하려고 생각하고 올해는 특별히 저희가 4차 국제부동산 박람회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코엑스에서 하는데 지금 제가 아는 거로는 호주에서 나가는 업체는 저희뿐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한국 시장을 굉장히 크게 봤고 그래서 그 시장을 두고 좀 많이 준비를 해야 업체라고 생각을 해서 요번에 저희가 좀 부스 많이 갖고 나갑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한 건데요. 한국은 여러분들 이래요. 한국의 부동산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1가구 2주택 이상 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세금을 지금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해외 부동산은 카운트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외 부동산은 거기에 인클루딩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해외 부동산들을 보죠. 그러면 이제 해외 부동산 보는 거가 결국은 우리나라보다 기준에서 더 못 사는 나라, 예를 들면 조금 더 후진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대부분 나가는 게 지금 동남아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패션을 탔던 거가 뭐냐면 한 10년 전에 1가구 2주택 그러고 나의 뭐 드림홈, 세컨홈 이래갖고서는 많이 샀던 거가 제일 많이 샀던 게 필리핀 많이 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게 필리핀이 또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뭐 가서 무슨 사건도 있고 뭐 도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패러다임이 바뀌었던 게 이제 말레이시아 했고 요새는 어떠냐면 대한민국이 지금 난리가 아니라 그러죠. 하루에 10몇 편이 뜬대요. 베트남까지. 베트남이 지금 완전히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들으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알려주셔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부동산은 안일부자 동산, 움직일 동자, 재산할 때 재산산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동산이 아니라고요. 움직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부동산이 내가 하다가 싫어졌어. 그리고 예를 들면 렌트가 안 나와 뭐 어째 예를 들면 특별히 해외 부동산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부동산이 어떤 이유라든지 싫어졌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내가 버리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제가 11년 하면서 요새 제가 깨닫는 컨셉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부동산은 반드시 금융이랑 같이 섞여야 됩니다. 부동산을 캐시로 다 사주고 살 필요는 절대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동산이 싫게나 해서 이걸 캐서 내가 이 사람한테 팔 수가 없어요.
내가 나중에 포기할 수 있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행한테 가져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그런 의미에서 동남아 부동산은 해외 투자자들한테 다 이런도 파이낸스가 안 됩니다. 동남아 시장에 내가 예를 들면 사람들은 지금 나들 막 그래요. 막 베트남에 2억 주고 집을 산다. 3억 주고 집을 산다. 그걸 갖고 막 좋아하라 하는데 거기에 2억, 3억을 다 그냥 내 캐시로 해야 돼요. 20만 불, 30만 불을 여기다가 캐시하고 그리고 나머지 거를 파이낸스 하면 여기에 웬만한 집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낸스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저희 회사가 한경닷컴이 아까 이제 저희 사회자가 한경닷컴이 저희 미디어 후원업체라고 그랬는데 한경닷컴에 저희가 올해 한 6주 동안 계속 이렇게 기재가 됐어요. 호주에서 호주 부동산이 얼마나 좋은가를. 그런데 이거 저 혼자서 막 호주 부동산 좋다, 호주 부동산을 알려야 되겠다 이걸 하니까 어쨌든 조금 역량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가 이렇게 따라줌에도 불구하고 조금 쉽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에도 불구하고 저는 호주 부동산은 반드시 한국 사람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아까 그 금융이랑 같이 간다라는 그 이유도 분명히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어느 나라를 입출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투자를 한다. 예를 들면 베트남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자꾸만 거기를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야, 내가 산 것도 막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이거 뭐 이렇다. 뭐 거기 가서 하룻밤 자. 뭐 이러면서 자꾸만 보여주고 싶다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자꾸만 여러분들 베트남을 많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호주에다가 투자를 했으면 호주에다 많이 와요. 우리가 영어를 할 수 있건가 아닐거나는 상관없이 호주를 많이 오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나라 애들한테 코케이션들한테 백인 문화권에서 우리가 뭔가를 배워가죠. 근데 베트남에는 제가 베트남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 베트남에는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얻어가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걸 거기다 자꾸만 풀어야 되는 나라예요. 저는 우리 민족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선진국을 가서 남이 조금 더 잘한 거 백인 문화권에서 가져와야 될 것들을 좀 가져와야 되는 저는 시점이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나라 하나 처음에 정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남아에 가갖고 그리고 이제 뭐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굉장히 크게 났어요. 베트남 투자를 뭐 조심하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베트남 투자에 대해서 많이 저거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회사가 처음에 에이전트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주부동산.kr이라고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사이트 모르시면 한국 분들한테 알려주시면 여기를 통해서 정보를 조금 많이 얻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낸스가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 이제 파이낸스랑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AK 파이낸스 회사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K 투어라고 이제 아직까지는 워킹을 그렇게 충분히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올해 9월 저희가 박람회 이후에부터 AK 투어는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희 회사 조직도고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여기서 얘기해요. 지금 레지덴셜 얘기하는데 저희 회사는 그것만 하지 않고 커머셜, 그다음에 디벨롭먼트 조금 관여하고 그다음에 리소스까지 나중에 하고 싶다라는 게 저희 회사가 생각하는 거고요. 상가, 호텔, 리조트, 와이너리, 목장, 농자 이런 거 정말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이라는 건 결국은 땅 장사인데 진정한 의미의 땅을 팔아보겠다라는 게 그리고 또 특별히 이렇게 와이너리, 목장 뭐 이런 것들도 한국 기업들한테 팔아야 되는 한국 업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역할까지 한다라는 게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비전입니다. 조금 지나가고 저희가 뭐 시드니 사무실, 골드코스트, 그 다음에 뭐 서울에 같이 사무실을 좀 쉐어하고요. 그다음에 호주부동산.kr이 얼마 전에 저희가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런칭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주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조금 한국말로 알고 싶으시면 주위의 사람들한테 호주부동산에 관한해서 사이트는 이것뿐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갖고 좀 이제 뭐 광고도 받고 이럴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파이낸스인데요. 여러분들 파이낸스가 지금 여러분들이 옆에 주위를 보시면 굉장히 지금 한 작년에 비해서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지금 완전히 많이 다운됐어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파이낸스 때문에 그래요. 파이낸스 여러분들 이거는 근데 예측됐던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자율이 3.754%막 이렇게 받아요. 옛날에 우리가 뭐 거의 한 15% 8% 이렇게 받던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융자를 받고 싶죠. 돈을 많이 쓰고 싶죠. 그러면 은행은 한정된 돈을 갖고서는 렌딩을 해주는데 그러면 사람을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자가 결국 점점점 어려워지시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나 많이 이러다가 보면 이제 은행에서는 또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융자 어려워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고 고개를 자꾸만 돌리다 보면 그러면 이제 또 은행 찾는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이러다 보면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시간들이 오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특별히 결국은 앞으로는 융자는 뭐 55세, maybe 60세 이렇게는 거의 힘들다라고 보시고 이제 결국은 젊은 세대들인데요. 젊은 세대들이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결국 호주에서 살면서 여러분들 페이퍼 열심히 만드셔야 돼요. 세금을 내고라도 내가 부동산으로 만약에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근거 없으면 이제 못해요. 그리고 이제 가짜 만드는 시절은 다 지났어요. 그런 것들은 거의 지금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포팅 다큐먼트를 만드는 거에 여러분들이 다 저거 하셔야 되고, 물론 로닥이라는 거가 있어요. 다큐먼트가 좀 모자라는 거, 로닥이라는 거가 있지만 로닥이 되면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 다큐먼트를 다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이대리님 여기 조금만 에어컨 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가 AK 프로퍼티 박스라는 거 갖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희 사이트를 지금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물건이 한 400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400개를 갖고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이 없을 때가 있어요. 무슨 이유로 나는 어떤 동네를 예를 들면 투ong의 물건이 예를 들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호주에서 전국에 물건을 6,000개를 보유하고 있는 호주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랑 저희가 독점 계약이 맺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네를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버젯을 말씀하시면 얘네들이랑 같이 해서 저희가 한 2박 3일 만에 그 물건을 찾아 드려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저희가 아마 물건을 다 소화할 수가 있을 거예요. 도대체 한인업체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왜 너네 AK 서비스를 써야 되냐. 일단은 저희 회사는 일단은 퀸슬랜드가 워낙 강력하고요. 제가 퀸슬랜드가 이렇게 강력한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다 설명이 될 건데, 제가 올라가서 본 것보다 부동산을 하면서 보니까요. 부동산에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회사가 크고 작고 이 부동산 회사가 실력이 있고 안 있고를 어떻게 간파하세요? 뭘 보세요? 그 대표의 뭐 역량을 보세요? 뭐를 보세요? 갑자기 이러니까 당황스러우시죠. 뭐를 보세요? 그 부동산 회사의 규모를 뭐를 갖고 보세요? 많이 파는 거 갖고 보세요? 뭘 보세요? 그렇죠. 리스팅 능력이에요. 부동산이 제일 중요한 게 리스팅이에요. 여러분들 부동산 회사 신문에 많이 나는데 그 회사들 중에서 사실 물건 하나 두 건 갖고만 그것만 파는 회사들 많아요. 어떻게 그거 하나 두 개가 다 고객의 크라이테리아 조건을 다 만족을 하느냐고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저희는 어쨌든 하여튼 한 퀸슬랜드만 저희가 한 400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거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 중에서 거의 팔리는 것만 사실은 팔려요. 그렇지만 그 리스팅을 많이 해야 되는 거가 워낙 그거가 가장 큰 거여서 저희가 리스팅을 워낙 많이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저희 회사가 AK 링스하고 AK 파이낸스를 같이 갖고 있어서 AK 링스하고 AK 파이낸스를 동시에 같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AK 파이낸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융자한 금액의 0.1%를 저희가 캐시백으로 돌려드려요. 얼마냐면 뭐 예를 들면 30만 불을 융자를 했다. 그러면 0.1% 300불?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계산한 거로 그 이상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를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저희는 특별히 위에서 저희가 과거 2년 동안 가장 많이 파는 게 퀸슬랜드의 아파트도 아니고 저희 회사는 타운하우스도 아니고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를 가장 많이 팔았어요.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를 워낙 많이 팔았는데 여러분들이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 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지어지면 이제 다 지어지기 조금 전에 프리 인스펙션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 프리 인스펙션을 할 때 우리는 가서 여기 페인트 좀 덜 칠해졌다, 뭐 여기에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집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기울기예요. 우리 눈으로는 전혀 식별이 안 가요. 약간 0.5cm만 기울어졌다 그래도 이게 계속 기울어지면 이게 나중에 엄청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사실 잘못 지어져서 기울어졌다 손 치더라도 아파트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예를 들면 19층인데 그 19층만 다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우스는 예를 들면 컴플레인하고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그러니까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에서 한국 분으로 전체 다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딱 요분 한 분인데 이 레지설트라고 여기에서 그 빌딩 인스펙션 하는 거에 라이센스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저희가 이제 한번 그 인스펙션 하는데 한 600불 정도 드는데 그거는 저희 고객들이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를 사신 경우에는 이분이 결국은 그러니까 인스펙션을 해줘요. 그러니까 완전 프로페셔널 인스펙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거로 하는 거가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 같이 가실 수가 있지만 그래서 요렇게를 저희가 그러니까 한 1,000불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 AK 링스하고 AK 파이낸스 쓰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같이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오늘 결국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을 얘기하기 전에 부동산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얘기할 거가 바로 이 투자예요. 투자에는 결국 예금하고 그다음에 주식하고 부동산 이렇게 세 개로 대충 나눠요. 보통 선물을 빼고 할 때 자, 예금은 지금 텀 디파짓이 2.2%에서 한 2.4%? 많으면 2.6%예요. 그러면 10만 불 넣어놓으면 1년에 얼마죠? 2%니까 뭐 2,000불. 나누기 12달 하니까 채 200불이 안 되죠. 그거에 지금 텀 디파짓에 예금에 넣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결국 지금 해야 되는 거는 결국 부동산이라는 건데